상쟁의 기관차 10월호 폭풍 중 정세. 드러난 김건희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공천 개입 사실을 확인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9월 5일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는 김건희가 40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대통령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윤석열이 총선 당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지원 정책을 내세웠던 것도 짚었다. 또 기사는 한 의원이 2월 말경 지방모처에서 MC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MC가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내게 건넸다면서 이 메시지가 김건희와 김영선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M이 명태균이고 그에 대해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면서 김종인 전 국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고 당시 김영선을 돕고 있었다는 게 복수의 김영선 참모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기사는 밝혔다. 9월 19일 뉴스토마토는 40총선에서 김영선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 개혁신당에서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은 당시 김영선의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었고 김영선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도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두 부정적이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선이 비례대표 공천을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김종인 공관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김건희 공천 개입이나 명태균과의 관계에 선을 그으려 했다. 명태균은 이준석 천하람이 이 논의를 위해 경남 하동 7불사에 찾아왔던 사진까지 공개하며 대응했다. 명태균은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영선 공천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공천이 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공천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 것 자체가 김건희의 권한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선 회계 책임자 강혜경은 10월 6일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에게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경은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3월 20일경 내역서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으로 가야 된다.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투입돼서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강혜경은 의창구 때 저희가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단수 후보 공천이 돼버렸다. 그때 김종양 후보가 유력한 후보였다고 했다. 당시 강혜경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명태균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 밝혔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방문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로 참석했다.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이 유력 대선 후보로 국민당 입당을 앞둔 시점에 이준석 당시 국민당 대표와의 치맥회동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 회동에 김건희 명태균이 동석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가 직접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고 대통령 취임 뒤에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선거운동 때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월 30일 명태균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월 8일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와 정치인이 데려와 2번 본게다고 별도의 친분이 있던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태균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